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실과 시간입니다. 그대로 5번째 단원을 할 거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은 오감으로 맛을 느끼고 즐겨요예요. 근데 이제 넘어가기에 앞서서 그 오감으로 맛을 느끼고 즐겨요라는 걸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나요? 흔히 이제 요리가 끝나고 접시에 이제 담을 때 요리사들이 또 신경 쓰는 게 플레이팅이라고 있거든요. 접시가 영어로 플레이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예쁘게 담는 걸 플레이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접시에 담긴 음식인데 너무 예뻐. 그래서 이제 뭔가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깝다. 그런 기분이 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시각이 작용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시각, 눈으로 보는 거, 청각, 귀로 듣는 거, 후각, 코로 냄새 맡는 거, 미각, 맛보는 거, 촉각, 만져보는 거. 이 5가지의 감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5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음식을 최대한 즐겨보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92쪽에서 93쪽입니다. 선생님이 92쪽 읽어볼게요. 오감으로 맛을 느끼고 즐겨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등 모든 음식 재료는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입안의 혀로 이러한 맛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색깔과 모양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입안에서 촉감을 느끼고 귀로 씹는 소리를 듣는 등 다양한 감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봤죠? 이게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은 우리가 느끼는 5가지 맛이에요. 오미. 여러분 매운맛이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교과서에선 일단 넣지 않았나 봐요. 매운맛이라는 게 그 통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감정, 혀가 약간 따끔따끔하면서 짜릿짜릿해서 그것을 이제 매운맛이라고 통칭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매운맛은 실존한다, 내 혀가 느꼈는데 어떻게 매운맛이 통각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합의가 된 것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게 오미 5가지 맛이고요. 오감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제 혀, 눈, 코, 이제 촉감,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촉감, 그 다음에 이제 귀로 씹는 소리 해서 이렇게 했죠. 이제 촉감과 관련된 게 이제 식감이에요. 여러분들 뭐 돈가스를 먹는다 칩시다. 그럼 튀김이 막 바삭바삭하다, 이런 게 이제 촉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촉감이라 하면 좀 그 낯설게 느낄 수도 있어서 선생님 예시를 들어봤어요. 보세요. 혀, 눈, 코, 촉감, 이제 귀. 이제 그러니까 혀로 맛도 느끼고 촉감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씹었을 때 음식의 질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쫄깃쫄깃한 거, 탱탱한 거,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이 오감을 사용하여 먹으면 뭐 더욱 맛있고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의 맛을 알고 즐기는 과정에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여러분이 알만한 예를 들어볼게요. 음료수를 마신다 칩시다. 그냥 이제 물처럼 술술 넘어가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 코코팜 알죠? 코코팜. 여기 이제 씹을 만한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촉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래요. 그대로 92쪽입니다. 사과는 상큼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 후각이죠. 동그랗고 빨간색이야. 시각입니다.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나. 미각이죠. 사각사각 씹혀 사과즙이 나서 이게 촉감이고, 사각사각 소리가 나. 이제 청각이죠. 듣는 거. 뭐 인절미는 노르스름한 색이야. 색이니까 시각이겠죠. 짭짭 소리가 나. 청각이겠죠. 소리가 난다니까. 다음 구수한 냄새가 나. 향이니까 코인 후각이겠죠. 말랑말랑하고 쫄깃해서 씹는 게 재미있어. 촉각이겠죠. 다음 고소하고 맛이 나. 이게 미각이겠죠. 촉각, 청각, 후각, 시각, 미각. 네, 선생님이 다 방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감은 촉각과 관련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그대로 92쪽입니다. 오감이 살아있는 지역 제품, 제철 식품. 지역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산된 지역 식품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되고 신선하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특정한 시기나 계절에 얻을 수 있는 제철 식품은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신선하며 값이 싸서 경제적입니다. 이들 식품으로 음식을 만들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맛과 향을 더욱 즐길 수 있으며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2가지예요. 우리 국어 시간에 문단에서 핵심 문장 같은 거 배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지역식품인 거예요. 지역식품. 왜 Y? 자,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뭐 고등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예시예요. 그다음에 저 멀리 미국에서 잡힌 고등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고등어를 내 식탁까지 배달을 한다고 쳐봅시다. 뭐 쿠팡같이 로켓 배송을 시켰다 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잡은 고등어가 올 때 드는 그 여러분 뭐 자동차 타면 매연 나온다 이런 거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자동차가 기름도 들어가고 하니까 뭐 사람의 손도 타고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 때문에 뭐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서 나무가 줄어들고 뭐 그런 얘기 사회 시간에 배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가 그런 그 환경 오염이나 환경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미국에서 잡은 고등어가 도움이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잡은 게 도움이 되겠죠. 그것처럼 가까운 곳에서 나는 지역 식품을 뭐 여러분 먹으라 그런 말이에요. 보면 이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되고 신선하고 안전하며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예시 들었던 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서 고등어가 배송이 와. 그럼 이제 막 아무리 비행기 타고 아이스박스에 한다 해도 좀 상할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 오는 것보다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도 더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지역 식품을 최대한 먹어라 그런 의미고요. 다음은 이제 제철 식품. 그 제철에 먹어야 더 맛이 있겠죠. 이거를 이제 음식이 아니라 그냥 옷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한여름이면 여름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여름이니까 여름에 나는 음식들을 먹으면 더 좋겠죠. 여름에 겨울옷을 입긴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먹는 거는 사람의 욕망, 식욕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 여름에도 겨울에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찾는 수요도 있고 해서 먹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겨울에 겨울 음식을 먹는 것과 여름에 겨울 음식을 먹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은 그 어쨌든 우리가 과학기술로 한다지만 여름에 겨울에 난 음식을 먹는 거는 약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러니까 그 시즌이 있잖아요. 시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지역 식품과 제철 식품을 먹으면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맛과 향을 더욱 즐길 수 있으며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참고할 만한 영상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보려면 보세요. 네, 보세요. 로컬 푸드 제철 식품. 다음은 93쪽입니다. 뭐 음식 재료 고유한 맛 탐색하기, 채소. 다양한 음식 재료를 오감으로 느끼면서 마인드맵으로 표현해보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봅시다. 음식 재료를 적고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의 순서로 느껴보면서 마인드맵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뭐 시각, 눈으로 모양과 색, 광택을 관찰해요. 후각, 코를 잡았다가 놓으면서 냄새를 맡아요. 미각, 음식을 씹은 후에 맛을 표현해요. 청각, 눈을 감고 씹을 때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요. 촉각, 혀에 닿는 느낌, 이로 씹는 느낌을 표현해요. 뭐 그래서 여기에 당근이 예시로 나와 있고 여러분이 이제 이 오감에 대해서 적는 거고 또 이제 여러분이 두 개를 선정해서 이 오감에 맞게 여기 위에 활동 방법 나와 있는 것처럼 적으면 될 거예요. 네. 당근, 오이, 뭐 토마토, 상추, 양상추, 고추, 파, 가지, 피망, 양배추, 배추, 뭐 무, 나물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선생님이 예시를 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우유를 적어도 되고 네,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하자면은 여러분 탄수화물 중독이나 뭐 그 지방 중독이라 해야 될까? 근데 이제 흔히 탄수화물 중독이란 말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 막 밥 많이 먹는 친구들 있죠. 그 이제 특히 뭐 단맛이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그 당은 하루에 50g 밑으로 먹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적인 규격은 아닌데 권장량. 근데 이제 그 음료수를 그 뚱뚱한 뚱캔을 하나만 먹어도 선생님이 말한 50g에 근접하게 가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어쨌든 막 콜라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을라나 어쨌든 탄수화물 중독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아까 말했듯이 균형 잡힌 식생활 편식하지 않고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 이번 단원 내내 그 뭐 자전거 여러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균형을 맞춰라 라는 의미고 이제 뭐 짠맛 솔직히 짜고 자극적인 맛은 있어요. 여러분 뭐 밍밍한 떡볶이보다 엽기 떡볶이 같은 게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트륨도 과다하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과제 제출했었던 거 보니까 뭐 라면도 좋아하던데 라면도 나트륨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면은 이제 선생님이 라면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라면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 밍밍하면 그러니까 그 물량을 좀 줄이고 이제 라면 스프도 조금 넣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섭취하는 나트륨의 절대량이 줄어들죠. 근데 이제 국물량도 줄어들지만 여러분 농도가 유지돼요.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물 100g에 물 99g에 소금 1g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합쳐서 100g인데 소금이 1g이니까 농도가 1%거든요. 근데 이제 물 49.5g에 소금 0.5g. 그럼 이제 합쳐서 50g인데 0.5니까 농도는 1% 그대로야. 그러니까 맛은 그대로인데 내가 먹는 소금의 양이 0.5g 절대량이 줄었죠. 그것처럼 그냥 물을 줄이고 나트륨 양을 줄여요. 그러면 이제 맛은 그대로인데 이제 내가 섭취한 나트륨 총량은 줄어들겠죠. 뭐 어찌 됐건 결론은 가공식품은 좀 자극적인 게 많아요. 뭐 첨가물도 많고 나트륨도 많고 이래서 중독성도 엄청나고. 그래서 결론은 자연식품이 건강한 음식이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과제는 아까 93쪽에 있었던 그 오감으로 식품 3개 찾는 거 있잖아요. 하나는 당근으로 고정돼 있는 거. 이거 해서 클래스룸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